네, 보신 대로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책 효과가 있을지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추가로 이어질 규제 완화는 어떤 내용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기조를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부양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과감하게 풀기로 한 대목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소득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 지금보다 1억 원 이상을 더, 그리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0원에서 7억 원 이상으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런데 대출 규제를 이렇게 푼다고 해서 거래가 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아 서민들이 실제로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6%대인 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매달 30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겠냐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DSR 등에 따라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 여력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거래 활성화나 수요 심리 회복에 영향을 주기는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죠. 금리도 워낙 높아서 무리한 대출로 주택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는 현금 부자나 이자를 감당할 고소득자들 여유가 생기면서 강남, 여의도, 목동 일대는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에 이어서 추가로 규제를 풀겠다고 시사를 했는데 추가로 나올 규제 완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완화가 영순입니다. 네. 특히 관심사는 집값이 급락하면서 해제를 요구해온 김포, 화성, 의왕, 광명 등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번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일부를 해제하거나 또 이와는 별도로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도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부양 기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